혹시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많이 힘드신가요? 이 복잡한 법률 제도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결책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길을 찾아서 나에게 딱 맞는 채무 구제 방법이 대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크게 떠오른 질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개인회생이냐, 개인 파산이냐.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말 중요한 발판인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우리나라에는요, 이 무거운 빚의 무게를 덜어줄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뭐냐면요. 채권자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동의 없이 오직 법원의 결정만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법적 구속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채무자가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정말 강력한 제도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개인회생과 파산,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뭘까요? 딱 한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용어가 조금 빡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버는 전체 소득에서 법원이 이 정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생계비 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 돈, 그러니까 순수하게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 하나면 사실 거의 다 끝납니다. 내 한 달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한번 빼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금액, 즉 가용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방금 계산해본 그 가용소득이 있다, 즉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면 개인회생, 만약 없다, 즉 0이거나 마이너스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두 제도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죠. 자, 그럼 먼저 개인회생부터 볼게요. 이건요,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은 유지하면서 빚의 일부라도 갚아나갈 능력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길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법정 최저 생계비는 매년 법원에서 기준을 새로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이 기준 금액보다 내 소득이 높다면 일단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소득이 법정 최저 생계비보다 적거나 아예 소득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땐 개인 파산을 통해서 빚 전체를 면책받는 길을 찾아보게 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계산기만 두드려서 소득 있네? 그럼 회생.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같은 여러 인간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렵거나 만성적인 질병 또는 우울증 같은 문제로 꾸준히 일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혹은 가족의 간병이나 의료비 때문에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약간의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 능력까지 함께 본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소득이 좀 있더라도 과연 앞으로도 그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지속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자, 이제 나한테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지 대략적인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 헤쳐나갈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일입니다. 좋은 사무소를 고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 실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정말 많이 다뤄본 실무 경험이 풍부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법원의 실제 인가 기준을 바탕으로 냉정하고 현실적인 상담을 해주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됩니다 하면서 허황된 약속을 하는 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아주 드문 성공 사례를 마치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길 위에 작은 이정표 하나가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